이번 시간은 앞선 강의에 이어서 빈출 키워드 14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출 키워드에서 빈출이라는 건 출제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부분이고 그 중에 빈도가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빈출 키워드 14번째가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으로 핵심 정리 중 첫 번째 박스가 비밀 보장 제도죠. 당연히 비밀 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의 없으면 그 해당 정보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거나 법원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소관관서서장의 요구에 의한 거래 정보 이러한 부분들은 공적인 목적으로서 공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정보 제공 사실의 기록 관리 의무인데 기간을 알아두셔야 되죠. 동그라미 1번의 정보 제공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5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보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보를 하는 그 상황이 안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적인 어떤 자료의 요청,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가 통보 유예가 가능한 경우인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행정 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보를 유예하게 되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종료일로부터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인데 벌칙과 과태료 중에 동그라미 1번 불법 차명 거래를 하는 것을 알선해 주거나 중개하거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실명거래 의무, 설명 의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같은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5번째가 우체국 보험 상품 중에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을 한다라는 것은 재해나 사망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박스 보장성 보험의 개요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주로 사망,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이것이 곧 보장성 보험이 돼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험률이죠. 그 위험률이라는 것은 우리 대수의 법칙, 많은 그 표본들, 모집단에 가까운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확률상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정 위험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예정 사업 비율, 운영에 따른 이율이 있을 텐데 예정 이율 이러한 부분들이 산출할 때 근거가 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보장성 보험에서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납입 보험료의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납입 보험료의 일정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시험 문제 내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는 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 출제가 돼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자, 개인 사업자 등은 세액 공제가 어렵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 중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부분들 중 하나가 국민체력팩이라는 부분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이제 사이트가 있고 무엇을 이 체력에 검증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수가 있어요. 먼저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보시면 각종 질병, 사고, 주요 성인질환 종합 보장해주고 국민체력 100 인증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인증할 수 있는 국민체력 100, 첫 번째 오른표 두 번째 줄 인증을 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이고 12%라는 비율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상품이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 갱신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후에 이제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인데 의료비 전문 보험이고 입원 통원 합산 5천만 원, 통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갱신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상품이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인데 의료비에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 전문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해 질병 최고 1억 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6번째 보장성 보험 두 번째인데 핵심 정리 첫 번째 박스가 종신보험이에요.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10대,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갈수록 소득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하는 시기가 있고 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죠. 중점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종신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장 또한 동일하고요. 주계약 3대 질병 진단 시 치료 자금 지원 받을 수 있고 납입 면제, 세제 혜택,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장애인과 관련된 보험인데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중 선택 가입할 수 있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용이한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장적인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종신보험이라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보험도 있고 세 번째 박스가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CF 가끔 보시면 한국인 몇 분들 중 몇 분이 암에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상품 중 하나인데 첫 번째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 당연히 있고요. 한 번 가입으로 종신갱신형 혹은 100세 만기형 이 둘 중 하나가 선택돼서 운영될 수가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또한 두 번째 줄 보시면 실버형을 선택했을 때에는 고연령 가입 가능하고 2차 암 특약이라고 해서 그 해당 암보험이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암 진단이라든지 납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어린이 보험인데 무배당 우체국 자녀 지킴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생부터 성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태아와 산모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체국 자녀 지킴이 보험이라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스가 단체 보험인데 가끔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무배당 우체국 단체 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무배당 유인 단체 플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체 특약 구성에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보험이고 종업원의 여러 가지 재해 같은 부분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7번째 보장성 보험 세 번째 핵심 정리 첫 번째 박스는 정기보험이에요. 기간이 있다는 뜻으로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사망과 50% 이상 중증 장애를 보장해주고 재해 3대 질병 보장 특약을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두느냐 기간을 두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가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관련된 상품인데 무배당 에버리치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연히 종합보장해 주고요. 가입을 하면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통상해보험이 아닌 것은 이라는 구분적인 부분들의 아주 단순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무배당 10,000원의 행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첫 번째 오른표 중간에 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줄 끝에 보시면 만기 급부금이라고 해서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기타 보험인데 뭐 치아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혹은 무배당 우체국 치매 간병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 간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인데 첫 번째 오른표 보시면 치매 간병 보험은 치매 전문 보험이 되고요. 중증 치매 진단을 확정을 받게 되면 평생 중증 치매 간병 생활자금 지급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상태가 된다면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건강관리 자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8번째는 보험도 보장을 받으면서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핵심 정리 첫 번째 박스가 저축성 보험인데 생존 시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게 되는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저축이니까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익률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 종류에 보시면 뭐 시험 문제 내에서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것은처럼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종류에 보시면 무배당 청소년 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보험이고 공익보험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무료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지급 교육보험이라는 성격 특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이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인데 가입 1개월 유지 후 해약해도 납입보험료를 100% 보장받을 수 있어요. 100% 이상이라는 것은 저축보험료라는 특징을 때문에 그렇죠.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특징적인 내용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19번째가 연금보험이에요. 핵심 정리 첫 번째 박스 연금보험의 개요 보시면 일정 연령 이후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이고 종류에 보시면 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종류를 갖고 있어요. 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무배당 종류의 우체국 연금보험 보시면 최저금리 보장해 주는데 최저금리라는 부분들은 1%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종신 상속 더블연금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 보험이에요. 또한 4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된다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어떤 상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연금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얼마인가라는 산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부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인데 괄호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무언가 이전되는 그런 전환하는 부분들의 보험인데 그 첫 번째 오른표 보시면 타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을 이전 가입하는 데에 한해서 가입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에요. 그 다음 어깨동무 연금보험인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고 최저금리 보장해 주고 보증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 개시 연령이 확대돼서 20세부터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20번째가 생명보험 계약이에요. 계약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박스 관계자가 나오죠. 각각의 이제 이 해당 챕터 같은 경우에는 용어라는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관계자 중에
밑에 표 하나가 나오는데 피보험자가 있죠. 세 번째 칸에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칸이 보험수익자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보험계약상의 위험이죠. 보험사고가. 그렇게 되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게 보험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는 아주 가끔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의 소속,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고요. 보험대리점은 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자의 위치에 있고요.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보험계약 체결 중개자예요. 그래서 설계자와 중개사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가 생명보험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무언가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사 전체를 조사하면 가장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정확성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생명보험의 사망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생명보험 기본원리 표 두 번째 칸 대수의 법칙이에요. 측정 대상의 숫자, 측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 수치에 근접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할 수 있죠. 생명표 혹은 사망표의 경우는 대수의 법칙의 각 연령대별 생사 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절한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납입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지출비용 총액이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21번째가 생명보험 용어인데 첫 번째 박스 생명보험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심사, 서류심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이에요. 보험 대상자의 각 위험을 분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러한 서류가 정당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하면 우리 영어에서 ER 붙으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규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터는 언더라이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중에 사망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와 관련된 보험이고 네 번째 칸의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그 다음 줄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리고 그 지급이 저축이라는 부분들의 기능이 강화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표의 마지막이 CI 보험이에요. 치명적인 질병에 관련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며 치료비가 고액인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CI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제3보험 상품인데 왜 제3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표 첫 번째에 나오죠.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제3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가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3이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3보험에 대한 개념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22번째가 보험료의 계산인데 핵심 정지 중 첫 번째 박스 보험료 계산의 기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성을 낮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 데이터라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은 얼마냐, 계약이 이런 만큼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 계약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해약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존의 3이원 방식 가격 요소와 함께 계약 유지율, 판매량, 투자 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험계약의 청약, 심사 효력인데 표의 네 번째 칸 계약 효력 중에 무효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에서. 무효라는 것은 계약은 성립됐지만 법률상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하고요. 취소는 계약은 성립됐지만 취소 의사표시로 그 법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취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것이 되면 무효고 계약이 있는 거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그 다음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제 취소라고 그러죠. 법률 효과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영업보험료의 구성인데 가끔 이제 영업보험료의 구성은 하고서 쭉 나열하면서 틀린 구성 요소를 넣어서 틀린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영업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 순보험료가 있고요.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등 보험사고 발생을 했을 때 재원이 되는 위험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 만기보험금, 중도급부금 등 지급재원이 될 수 있는 저축보험료가 있고요. 부가보험료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관리하는 등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된 보험료가 부가보험료예요. 그래서 부가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째 보험계약법인데 핵심 정리해 보시면 보험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승낙이 이루어진 거죠. 낙선계약이에요. 그 다음 분류식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의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쌍무계약은 상호 간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사고에 따라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 각각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이고요. 부합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일일이 수많은 보험계약자들하고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약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그의 동의를 전제로 청약을 하게 되고 서류 심사를 언더라이팅을 한 다음 승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약의 일방이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부합계약성이에요. 상행위성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행위성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행계약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고지의무인데 고지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청약서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보험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이 그 범위예요. 그래서 보험수익자는 계약에 있어서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지할 수 없는 고지 의무 위반인데 이 부분들은 기간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즉 고지 의무 위반인데 해지를 못하는 경우라는 건 첫 번째 오른표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나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난 경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포함이 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보험계약의 부활인데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연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정지가 되겠죠. 해지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이때 부활의 의미를 보시면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고 납입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부활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적인 의미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24번째 우체국 보험 계약의 유지인데 핵심 정리 첫 번째 박스 계약 유지 업무라는 것은 첫 번째 칸에 나오죠. 계약의 성립 이후부터 소멸까지 전 보험 기간에 생기는 모든
사무 업무를 계약 유지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 대출 납입 제도라고 해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의 대출을 받을 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의 계약자 신청 시 환급금 대출에서 납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동 대출을 통한 납입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땐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이제 납입하는 경우고요. 납입 기간은 1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및 부활인데, 두 번째 칸에 납입 최고 계약 해지가 있죠. 알려주는 이제 최고의 기간이 있는데, 납입 최고는 2회 연체자 그리고 유예기간 종료 15일 전 서면으로 할 수가 있고요. 계약 해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보험계약의 변경 및 계약자 임의 해지인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중대사유 계약 해지라고 해서 최신 관서가 고의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경우를 만들거나 아니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하는 사실을 아는 날 1개월 이내 해지 그리고 해약 환급금 지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해지라는 업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스는 고지 의무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 불가 사유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신 간서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나, 최신 간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박스가 보험금 지급인데,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정당하게 발생이 된다면,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정당하게 발생이 된다면 보험금 지급되겠죠. 그 보험금 지급이 청구를 해서 이제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그 줄 끝에 보시면 관련된 청구권 있죠. 보험금 청구든 뭐 반환 청구든 청구권은 3년 내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니까요. 그 다음 빈출 키워드 25번째가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련된 세제인데, 첫 번째 박스가 세액 공제예요. 세액 공제라는 건 내가 무언가 소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은 걸로 해주는 거죠. 그만큼 세금이라는 부분들을 납부하는 금액의 범위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세액 공제 같은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기간 납입 보험료의 12%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00만 원 한도겠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관련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인데,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을 유지했고 계약자 1인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2억 또는 1억 원 이하 계약의 보험 차익은 비과세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것이 저축성 보험이라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26번째가 우체국 보험 일반 현황인데, 첫 번째 박스가 우체국 보험의 역사죠. 1929년 조선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 양로보험이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00년에 최신보험을 우체국 보험으로 개칭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게 돼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본격적인 우체국 보험 사업이 재개되게 되죠. 이러한 보험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우체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고, 그 국가가 그렇게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 우체국이라는 위치의 이점을 강요하기 위해 금융 혜택이라는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 금융 그리고 그 위험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경제에 대한 손실을 크게 부담 느끼는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식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인 거예요.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그래서 우체국 보험 일반 현황에 보면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를 두죠. 그래서 우체국이라는 것이 이제 그 보편적인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민영보험은 상대적으로 고액이에요.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 상대적 소액이기 때문에 가입 한도액이 사망과 연금 4천만 원과 900만 원 한도라는 점이고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두지 않아요. 지급 보장에 있어서 우체국 보험은 국영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국가가 경영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전액 보장해 주고요.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줄 수 있죠. 감독기관의 경우에는 우체국 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회, 금융위원 등이 감독기관이라면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하듯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이 된다는 점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융감독원에 있어 우체국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빈출의 정도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